하면 이제 1단원이 끝이 난다. 여기가 34페이지고요. 여기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에너지 출입이다. 우리가 출입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출은 그치 나가는 거랑 입은 들어오는 거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에너지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들어가기도 해, 나가기도 해. 그런데 들어가고 나간다는 거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냐는 거냐. 그런 게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물질 안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좀 이게 한번 들어보자. 이 화학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화학 결합이라는 걸 배워요. 이 원자들이 달라붙어 있잖아. 가령 뭐 CO2라고 하면 이 C 이산화탄소에다가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붙어 있음으로 해서 얘네들끼리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요 붙어 있는 결합이라고 해요. 이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지? 얘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된 부분에 이제 짱 박아 놓은 에너지가 생겨. 여기다가 킵해 놓은 에너지, 요걸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가령 우리 뭐 건전지를 사면 건전지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뭐 운전을 한다. 우리는 운전 여러분 안 하지만 본인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다 보면 주유소에 가야 되잖아. 주유소에서 뭘 사냐면 뭐 휘발유든 경유든 산단 말이야. 걔네는 뭐 하는 애들이냐? 에너지를 거기다 짱 박아 놓은 거야.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화학 에너지라는 형태로. 뭔가 에너지가 있어.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꺼내 쓰냐? 그걸 태워. 그걸 불로 태우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에너지가 물질 안에 짱 박혀 있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물질에다 에너지를 짱 박아 넣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온다. 들어가고 나온다. 어디로부터? 물질로부터. 물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물질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질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은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둘 중 하나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발열이 있어요. 발열. 그래서 발생시킨다. 뭐를? 에너지를. 근데 이제 주로 열 에너지로 발생해요. 열. 그래서 열을 발생시킨다.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발열이 있고 여러분 이제 이 과학 배우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어가 이제 한자에 조금 기인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자가 뭔 말인지를 좀 알아야 돼. 밑에 나와 있는 거는 흡열이야. 흡열. 자,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흡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체력이 차잖아. 그치? 그래서 뭘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합니다. 근데 열도 에너지의 한 종류거든. 그래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주변의 에너지를 뽑아먹는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물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흡열 반응이다. 근데 발열 반응은 뭐야? 주변으로 에너지를 던진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에너지 어디 있었어? 이 물질 안에 있었어. 근데 물질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안에 짱 박혀 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꺼낸다. 요게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단서가 돼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주변으로 열을 던져요. 가령 예시 보면 1번 연소 반응. 불을 한번 지펴볼까? 불 태워볼까? 그럼 주변 온도 어떻게 돼? 높아지죠. 라면 물 끓일 때 불 붙이잖아. 그럼 주변 온도가 뜨거워져요.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 나무가 연소할 때 나무 안에 짱 박혀 있었던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형태로 바깥으로 방출한다. 우리 어두울 때 불 켜면 어떻게 돼? 환해져요. 그쵸. 불 피면 환해져요. 따뜻하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 보니까 열을 방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해지는 거 보니까 빛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빛을 방출하는 요 연소 반응 같은 경우 산소랑 빠르게 반응하는 거고요. 알아놓자. 연소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 연소의 정의입니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반응. 산이라는 게 있고 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산과 염기. 근데 뭐 염산 뭐 이런 거 들어는 봤잖아. 아니 뭐 암모니아는 염기성. 우리 초등학교 때 산성, 염기성 들어는 봤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탄산음료는 산성, 뭐 비누는 염기성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반응은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가령 뭐 이렇게 똑딱이 아닌데 그런 거 그 밀키트 같은 거에 갑자기 막 물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는 이런 거야. 요 안에 산화칼슘 넣어놓고 열 방출하는 게 되는 거.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 방출한다. 요런 건 어쩔 수 없이도 여러분 좀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연소 누구랑? 산소와 빠르게 산과 염기의 반응. 그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호흡. 우리 호흡할 때 뭐가 필요해요? 산소 필요하지, 그치? 금속이 녹쓰는 반응 뭐랑 반응하는 거냐면 산소 플러스 금속이에요. 우리 구리가 있었지 아까. 구리에 산소가 달라붙었지. 산화구리가 되거든요. 녹쓰는 거예요. 철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철이 되겠지. 녹쓰는 거예요. 마그네슘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 모식이 들어가면은 뭐다? 발열 반응이야. 산염기 반응, 발열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발열 반응. 호흡, 산소 들어가죠. 발열 반응. 연소, 발열 반응. 금속이 녹쓰는 반응, 발열 반응. 산과 금속의 반응 뭡니까?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산자 들어가면 뭐다? 웬만하면 발열로 우리 외워둡시다. 요 파트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발열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이 있었고 생성물이 있잖아. 그죠? 근데 생성물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요런 형태가 발열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보면 되냐면 반응물은 처음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성물,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내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줄어드는 에너지만큼 주변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반납하는 거야. 자, 에너지를 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 자, 원래 돈이 많았어. 내가 오늘 막 지갑에 100만 원이 있었다 치자. 근데 내일 지갑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대. 어떻게 된 거예요? 90만 원을 썼구나. 90만 원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구나. 주변에 우리 지역 경제에 90만 원을 썼구나. 뭐 빵집을 가서 빵을 샀어요. 뭐 저기 뭐 하양풍차 갔어. 아니면 뭐 했을까? 뭐 이것저것. 뭐 고깃집 가서 고기를 뭐 한 20만 원어치 구워 먹었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만 원 중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면 90만 원 주변에 어떻게 한 거야? 뿌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 반응물이. 근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어. 그럼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주변으로 뭐 했다? 뿌렸다. 에너지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진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반응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많았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많았어. 근데 화학 반응이 끝나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어졌어. 원래 돈이 많았는데 돈이 줄어들었어. 뭐 한 건가요? 돈을 쓴 거야. 주변으로 돈을 방출한 거죠.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내가 써놓은 게 사실 여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그래서 화학 반응할 때 처음에 있는 애들 에너지를 싹 다 긁어 모아. 처음에 뭐 현금, 뭐 주식, 뭐 계좌에 있는 거 다 싹 다 긁어 모은 돈과 나중에 긁어 모은 돈을 다 합쳤을 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처음 에너지가 더 크다. 무슨 말이야? 돈을 잃어버렸구나. 돈을 바깥으로 던졌구나. 그래서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 나중에 남게 된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 합인데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려면 어떻게 된다? 버렸구나 에너지.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했다.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 더하기 버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발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컸기 때문에 어땠다? 에너지를 버렸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의 진행 오른쪽으로 갈수록 처음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나중인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많았어요. 나중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랑 생성물의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컸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작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버렸다. 내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만 원인데 지금 가진 돈이 50만 원이야. 뭐 했어요? 50만 원을 버렸구나. 바깥으로. 바깥에다 뿌렸구나. 우리 지역 여기 망포동에다가 50만 원을 막 쓰고 다녔구나. 그럼 이제 주변 애들은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지는 거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 반응은. 기억합시다. 밑에 있는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나 관련 있는 말이 이 산이라는 말이에요. 산소랑 관련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연소 반응, 산소랑 빠르게 반응시키는 거고요. 호흡도 산소가 필요하죠. 금속이 독 쓰는 것도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 들어가는 것들 발열 반응이고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발열 반응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서 나는 산과 금속의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뭐예요? 발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산자가 보인다? 발열이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발열 반응의 활용 보면 난방 및 음식 조리, 연료, 가스 같은 거를 뭐예요? 불로 태워요. 가스레인지 키면 가스를 불로 태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주변이 따뜻해져. 주변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한다. 손난로, 철가루가 누구랑? 산소랑 반응하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혹은 여러분 난로잖아요. 난로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뜨거워져. 얘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오케이?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무슨 반응이야? 발열이야.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뭐야? 흡열이야.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발열이야. 이걸 기억합시다. 발열컵 당연히 발열이겠죠. 그렇죠? 얘도 산화칼슘과 물이다. 염화칼슘 제설제,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자 눈을 녹인다. 자 눈을 녹이려면 온도를 낮춰야겠어, 높여야겠어? 높이는 거죠. 주변의 온도를 높인다. 발열 반응으로. 여러분 이 발열 반응의 활용은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주변 온도 높아집니다.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게 뭐다? 발열 반응이라고. 이해해서? 여러분 이거 막 맥락 쫓아오고 있는 거 맞아?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흡열이야.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건 발열이에요. 요 예시들. 그 다음에 위에 산, 모식 이런 거 있으면 발열일 거다. 기억해 주시고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많을 때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흡열은 그 반대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반응. 뭐 시원해졌어요. 아니면 뭐 차가워졌어요. 물이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이거는 흡열 반응이었지. 그래서 흡열 반응의 예시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 자, 암모늄이라는 말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나중에 뭐 질산 암모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모늄 이런 친구들은 흡열 반응이구나. 주변을 차갑게 만들겠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 있다. 광합성. 자, 광합성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요걸 이해해 보면 좋은데 오른쪽에 흡열 반응, 우리 발열 반응 그래프 어떻게 그랬어?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았지. 생성물의 에너지 줄어들었지, 그치? 근데 흡열 반응은 반대예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해온다? 흡수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처음에 반응물은 에너지가 적었어. 나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200만 원이 됐어요. 어떻게 한 거야? 100만 원을 어떻게든 이렇게 긁어 모은 거지, 그치?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다. 반응물의 에너지
우리 진행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적었는데 생성물의 에너지는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야? 주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왔구나. 내가 10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이 됐어요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돈을 어떻게든 주변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주변의 에너지를 가져온다.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거 흡열이겠다. 기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은 뭘 흡수해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 식물이 광합성할 때 햇빛을 안 주면 못 커. 광합성이 안 돼.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진행이 되겠죠?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흡열이겠죠. 오른쪽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건 뭐냐? 가열했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를 흡수한다? 열을 흡수합니다. 자, 빛을 흡수하는 광합성과 열을 흡수하는 열분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전기분해. 뭘 흡수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다시 광합성 뭐 흡수해요? 빛을 흡수해요. 열분해 뭘 흡수해요? 열을 흡수해요. 전기분해 뭘 흡수해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럼 뭐야? 흡열 반응이지. 오케이? 나의 원래 에너지는 적었어. 반응물의 에너지는 적었는데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기 위해 생성물의 에너지는 높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벌어와야 돼.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부자 되고 싶어. 뭐 해야 돼? 벌어와야지. 부자 되고 싶은데 돈을 막 흥청망청 쓰레기같이 써.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흡수를 해야지, 방출이 아니라. 그치? 에너지가 늘어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지. 그래서 광합성은 빛을 흡수하는 거라 흡열, 열분해는 열을 흡수하는 거라 흡열, 전기분해도 뭐야? 전기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거라서 흡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열분해, 광합성, 전기분해 이런 것들은 뭐다? 열을 흡수해서 열분해,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 전기를 흡수해서 전기분해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흡열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소금과 물의 반응, 요건 아쉽게도 그냥 외워야 줘야 돼요. 아쉽게도 소금과 물의 반응, 그다음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런 것들도 이제 흡열 반응입니다. 우리 암모늄 나오면 뭐라고? 흡열이다.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흡열,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발효 반응도 흡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예시를 외울 수밖에 없다. 나도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암모늄 들어간 것은 흡열로 기억해 주시고, 소금과 물의 반응도 대표적으로 흡열의 예시다. 이것도 기억. 이거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차가워져. 원래 온도보다. 좀 신기하지? 자, 흡열 반응의 활용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주변 온도 낮아짐 흡열이에요. 발열은 어떻게 된다 했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자, 냉찜질팩 질산암모늄, 암모늄이니까 뭐예요? 흡열이에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주변을 이렇게 빼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통증을 완화한다. 이런 것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 흡열이다. 주변의 온도 높아지는 거 뭡니까? 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상태 변화 화학 변화인가요? 아니에요. 상태 변화는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물리 변화에서도 흡열과 발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아마 이걸 배웠을 거예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뭐 기체, 아마 이 기체를 위에다 썼을 텐데, 고체는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제자리에서. 액체는 어떻게 돼? 그거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고체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처음 들어본 거 아니지? 기체는 어때 근데?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이게 멀리 떨어질 수 있다. 입자들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져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느냐?
고체는 입자들이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 액체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기체는 막 미쳐 날죠. 누가 에너지 많이 가졌어? 기체가 에너지 가장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화학 에너지는 아닙니다. 근데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많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흡열이야, 흡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늘어나잖아. 어떻게 해야 돼? 흡열해야 돼요, 흡열. 그런데 기체가 어떻게 돼? 액체가 될 때 발열입니다. 에너지 낮아지잖아. 그죠? 그 다음 액체가 고체가 될 때도 발열이고요. 우리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는 흡열이고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는 발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됐는지. 에너지가 많았는데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버렸어요. 발열입니다. 에너지가 적었는데 많아졌어요. 뭐 한 거예요? 주변 에너지를 가져왔어요. 흡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흡열인지 발열인지는 판단 어떻게 하면 되냐? 주변에 내가 처음에 에너지가 적었고 나중에 에너지가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에너지를 가져온 거예요. 흡열이래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적어.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아졌어. 어떻게 한 거야? 에너지를 가져온 거야. 흡열인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는 많았는데 생성물의 에너지 줄어들었어. 어떻게 한 거야? 주변의 에너지를 그냥 버렸어요. 돈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졌어. 어떻게 했어? 돈을 쓰레기같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런 느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태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 시에 에너지 출입이 아니죠. 기화열을 흡수해서 차가워진다. 우리 머리 말리면 뜨거운 바람 부는데 안 뜨겁지. 왜 그러냐면 물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요. 주변 온도 낮아져. 그래서 분명히 뜨거운 바람인데 안 뜨거운 이유는 기화열을 흡수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얘는 화학 반응 시에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다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지. 왜? 화학 반응이 아니거든요. 물이 기화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맞는 말이지. 그치? 기화열 흡수. 근데 화학 반응 시에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다는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볼 수 있다고. 근데 이거 상태 변화는 화학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어찌됐든 흡열 발열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요게 거의 내용의 전부야. 내용 요게 끝이야. 여러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35페이지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기왕이면 왼쪽 내용 안 보고. 조금 어려울걸? 생각보다.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금속이 녹슨다. 우리 누구를 만나서? 산소를 만나서 녹쓰는 거예요. 발열이겠죠. 사람이 호흡을 한다. 산소가 필요하잖아. 발열일 거예요.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이건 예시로 외워주는데 흡열입니다. 중요한 예시.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탄산소소 나트륨을 가열하여 열을 어떻게 해준 거야? 열을 넣어준 거지. 그치? 누구로 흡수한 거야? 열 에너지를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잖아. 그게 흡열이죠.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이거 뭐라고? 흡열이야. 염산과 산 나왔죠. 뭐예요? 발열입니다. 발발 흡흡흡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시 외워야 된다잉. 자, 밑에 3번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를 뭐 합니까? 빛이 필요하지. 그치? 빛 없으면 안 되지.
혹시 식물이 빛을 방출하는 건 아니잖아. 식물 있다고 해서 막 빛을 아니죠.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뭐다? 흡열이다. 흡수하니까 흡열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탐구 A형 한번 보면, 자, 실험 1.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어떻게 될까요? 자, 방출하는 반응 주변 온도 어떻게 될까? 맞아요. 주변 온도 높아진다. 올라간다. 상승.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실험 2번은 주변 온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이거 흡열이니 발열이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발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주변 온도는 높아져요. 흡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주변 온도는 낮아져요. 그게 포인트야. 자, 우리 그 산에 가면은 숲에 가면 시원해. 왜 그럴까요? 광합성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를 어떻게 한다?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 시원한 거야. 그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이거야.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뭐다? 발열. 주변 온도 낮아지면 흡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마그네슘에다가 묽은 염산에다 마그네슘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다. 뭐예요? 뭐니까? 발열이니까.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겠대. 어떻게 된대?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다. 뭐래요? 그러면 이거 뭐야? 발열이란 얘기야. 알려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전부 다 외워놔도 괜찮은데 여기에 실험 결과를 알려줬어. 이렇게 했더니 온도가 올라갔어요. 발열이구나. 온도가 올라갔어요. 발열이구나. 아래 보니까 자, 어떻게 하냐? 나무판 위에 물을 떨어뜨리고 물이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판과 플라스크 사이에 물이 발라져 있는 거야. 이거 한번 볼게. 이 상태에서 뭘 하냐?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와, 우리 알잖아. 뭐야? 암모늄 뭐야? 흡열인 거 알죠? 근데 그 모른다고 생각하고 봐봐. 몰라. 암모늄이 있지만 우리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볼게요. 암모늄이 있어. 근데 모르겠어. 뭔지 몰라. 왜 안 켜지니? 야, 제발. 잠깐만요. 펜 이슈. 잠깐만. 안 돼. 진짜 에반데. 잠깐만. 방금 이거 펜을 떨구면서 이거 뭔가 손상이 갔나 봐. 속상하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써야 하는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워. 자, 이렇게 미끄러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마찰을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젠장.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줘. 여러분 잠깐 쉬고 있읍시다. 미치겠네 이거. 또각 소리가 났죠. 뭐 잘못된 소리가 났는데. 잠시만요. 미안해요. 써진다. 야, 됐다. 아이펜 이걸 촉을 빼고 써보려고. 자, 여기서 암모늄 나왔으니까 뭐예요? 흡열인 거 알잖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온도계의 눈금이 어떻게 됐어요? 0도 이하로 내려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다. 흡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삼각 플라스크를 손으로 들어보니까 물이 뭐 했대요? 얼어버렸대. 이거 온도가 액체 물이었는데 갑자기 얼었다는 거잖아. 무슨 일이야? 추웠구나. 온도 낮아졌구나. 흡열이다.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다. 얘 뭐였다? 흡열이었다. 자, 그래서 실험 1에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올라갔으니까 발열이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입니다. 실험 2에서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갔으니까 주변으로에서 열 에너지를 뭐예요?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때 나무판 위에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그냥 액체 물이면 이거 나무판 안 따라올 거잖아. 근데
얼어버리면 이게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요 상황을 주고 이거 뭔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게 얼어버렸어요. 워낙 액체 물을 발랐으면 안 따라올 거잖아, 그치? 내가 아래 거 이거 잡는다 해서 이거 잡을 때 밑판 이거 따라올까? 안 따라오잖아. 근데 여기 사이에 물이 있었는데 얼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따라오지, 그치? 그럼 얘가 얼었구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게 실험 자체가 약간 좀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설명을 잘 안 해줄 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어야 돼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탐구 B번 볼게요.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만들기. 봐봐. 손 난로래요.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온도가 올라가요. 따뜻해지죠. 무슨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죠? 이때 뭘 쓴다 그러냐면 철 쓴대. 철을 쓴대요. 근데 이때 부직포를 사용하는 까닭. 부직포에는 구멍이 있대. 구멍 송송 조금씩 뚫려 있어서 철가루 혼합물을 넣고 흔들면 공기 중의 산소랑 철가루가 반응해요. 누구랑? 산소랑 반응합니다. 그래서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무슨? 산화철이 되는 반응이에요. 이 경우는 뭡니까? 발열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난로가 된대요. 난로가 되면 무슨 말이야? 주변이 따뜻하다.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이구나. 그다음 손 냉장고. 우리가 뭐 차갑게 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럼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변 온도? 낮아짐이죠. 무슨 반응일까요? 흡열이어야 돼. 그렇죠. 맞아요. 흡열 반응을 이용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암모늄 친구를 썼구나 생각하면 좋겠죠. 이제 물과 질산암모늄을 섞입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흡열. 이거 마시면 안 돼. 마시면 큰일 나. 염기성이라 마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물과 암모늄, 질산암모늄이 만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차가워졌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손 난로 뭐예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발열입니다. 손 냉장고 주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열입니다. 주변 온도 낮아진다. 별거 없지? 예시를 딱 봤을 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 거야. 주변 온도가 뜨거워 높아져요. 발열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가 되면 된다. 다음으로 가서 문제 좀 풀어보자. 자, 우리는 38페이지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광합성 뭡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입니다. 흡열. 그래서 기억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흡열입니다. 주변 온도 낮아지죠. 아니고 염산 들어가면 이거 아마 발열인 거 우리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발열. 그래서 디귿 한번 이렇게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발열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3번. 결국에 여러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워야 합니다. 철이 녹쓰는 반응, 금속이 누구랑? 산소랑 만나는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기억 아니고요. 니은 소금과 물, 이건 흡열의 예시로 외워두세요. 산화칼슘 뭡니까? 발열입니다. 리을비움, 암모늄 흡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죠. 열분해는 열을 흡수한다. 흡열.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외우긴 해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입니다. 연소는 누구랑 만나는 거죠?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이에요. 그죠? 알죠? CH4 메테인인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에너지를 뭐하는? 흡수하는, 방출하는, 흡수가 아니라 방출, 발열이고요. 발열이니까 주변 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메테인을 연소, 불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호흡 뭐예요? 얘도 발열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 방향이 같다.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괜찮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숙제로 맡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7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시될 거고, 우리 방금 얘기해봤었던 걔예요. 우리 알고 있죠, 얘 뭔지. 기억, 이거 우리 지금 일단 알고 있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사실, 암모늄이 있잖아요. 뭘까요? 흡열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알고 있지 않았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물로 적셨는데 나무판이 달라붙었어. 어떻게 된 거냐? 얼음이 되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것은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졌다.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수산화 발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은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 흡열 반응이죠. 그랬고, 니은 삼각 플라스크 주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물이 얼음을 얼었다.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삼각 플라스크에 산화칼슘과 물, 이거 뭐였어요? 산화칼슘, 산 들어가는 거, 이거는 발열인 거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결과가, 반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 그 다음에 뭐 이건 됐고, 암모늄 알겠고, 오른쪽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한 10 몇 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을 찾고 있다. 주변 온도를 낮추는 거죠. 명확하게 사실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보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주변 온도가 따뜻해진다. 주변 온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황산칼슘과 물의 반응은 뭐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뜨거워진다며. 발열이에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우리 알고 있긴 해. 근데 차가워진다. 이거는 흡열이죠. 디귿은 맞아요. 디귿은 맞고, 니은은 아니죠. 기억. 겨울철 쌓여있는 눈이 있어. 와, 눈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없애야 돼. 눈 녹여야 돼. 그치?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떻게 해? 물과 염화칼슘이 이제 합쳐지게 만들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목적이 뭐야? 눈은 사실 얼음이잖아요. 얼음을 뭘로 만들어? 물로 녹여요.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얼음이 꽝꽝꽝 얼어버려요. 그럼 큰일 나지, 그치? 겨울철에 뭐 하고 싶어? 얼음을 녹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요 정도 느낌의 문제들이고, 다음 페이지에 뭐 이거는 뭐 됐고, 요거 1번 한번 풀어볼래요? 40페이지에 1번.
자, 이거를 예시를 우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염산에 산 있잖아요. 이거 뭐야? 발열이에요. 일단 그쵸?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같은 발열이면은 사실 이게 보기가 안 갈릴 거잖아. 그치? 이거는 흡열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는 게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 빵 구울 때 어떻게 해? 빵을 오븐에 넣고 구워.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가스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이 되고 이 빵 반죽 사이에 탄산 수소 나트륨의 고체 가루였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고체랑 기체랑 부피 비교하면 누가 부피가 커요? 기체가 부피가 훨씬 크거든? 그래서 고체 사이에서 기체가 뽀로록 나와가지고 빵이 워낙 이런 반죽이었던 게 이 사이에 어떻게 돼? 공기 구멍이 이렇게 자꾸 뚫리는 거야. 뽕뽕뽕뽕.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져서 부풀어 오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풀린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고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 발열 반응이죠. 가의 기억. 나 흡열이죠. 니은. 자,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흡열이죠. 그래서 얘는 디귿 여기 써줘야 되고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이죠. 리을 쓰고 냉찜질팩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리을 가 니은 디귿 미음 나가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를 이용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베이킹 파우더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챕터 진도를 나가기엔 시간이 적고 그래서 문제를 좀 같이 풀라고. 이 반응식 가와 나의 반응식을 여러분이 채워볼 수 있습니다. 채워볼 수가 있어. 자, 요거는 광합성 과정이에요.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못 써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되냐? 빈칸이 뚫려 있잖아. 여기에 반응 전에 탄소 몇 개 있어? 6개 있고 산소 12개 있지. 반응 후에 봐봐. 탄소 6개.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고 산소는 18개가 있네. 여기 기억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소가 12개가 일단 있어줘야 돼. 그쵸?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어야 돼? 우리 반응 전에 봐봐. 탄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12개가 있고 기억이 있어요. 반응 후에 탄소 원자 6개. 탄소는 필요하지가 않아. 그치? 수소 원자 12개 있지. 수소가 없었잖아. 그럼 수소 원자 12개가 여기 기억에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 후에 18개 있거든, 원자가. 반응 전에도 몇 개 있어야 돼? 18개 있어야 돼. 12개밖에 없지. 몇 개 더 필요해? 6개. 그래서 H가 12개, O가 6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냐? H2O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고 몇 개 있습니까, 분자가? 6개 있어야 됩니다. 6H2O.
이것도 마찬가지. 아랫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호흡 중에서도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각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세포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6개, 그다음에 물 분자 6개. 요게 요 좌변과 요 우변 똑같아 지금.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간은 광합성이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입니다. 흡열.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 흡열. 나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에너지가 남았어. 에너지 방출했죠.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우린 요 에너지를 이제 사람이 먹고 쓰는 거야. 생명체가. 그래서 얘는 발열입니다. 발열. 그래서 기억은 6H2O 맞고 얘는 6CO2 맞죠. 가는 흡열, 나는 발열 맞죠. 가해 반응이 일어날 때 흡열인데 주변 온도 어떻게 됩니까? 흡열이니까 낮아져야 되겠지. 광합성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 낮아집니다. 나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높아집니다. 주변 온도. 기억,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단원평가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보자. 41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것. 바로 보이긴 하네, 그죠?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 이거 맞아. 이건 괜찮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이거는 괜찮은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2개. 그다음에 3번. 자, 4개. 수소 2개. 그다음에 산소가 지금 3개네. 이상하죠? 어떻게 고쳐야 돼? 2H2O 더하기 O2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이 잘못됐네요.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나머지 식들도 문제가 없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면 시간이 충분할 때 한번 확인해보세요. 풀다가 자명하게 틀린 게 있어도 그 다음에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해보면 좋을까? 요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2번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질량에 대한 얘기다. 되게 일단 짜증나는 기억, 니은 이렇게 빈칸 정보를 가려놓은 건 없어. 그럼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실험 1번에서는 A가 남았다고 했고 B는 안 남았지, 그치? B는 8을 다 쓴 거야. 근데 A는 5가 남았다며? 그럼 몇만 쓴 거야? 6 빼기 5는 1 쓴 거죠. A가 1일 때 B는 8 쓴다, 질량이. B는 A 다 쓴 거야. A는 2 썼습니다. B는 20인데 4 남았다며. 20 빼기 4는 얼마? 16을 쓴 거죠. 그래서 2 대 16 여전히 1 대 8이구나 볼 수 있어요. 자, 기체 A가 5g 있고 이걸 다 사용을 하면 B가 몇 g 필요해? B가 40g 필요하지. 근데 24밖에 없잖아. 그럼 누가 부족한 거야? B가 부족한 거야. 그럼 B 24g을 완전히 씁니다. 그럼 A 같은 경우 어때야 돼요? 질량 B가 1대 8이니까 A는 3g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A가 3g 사용되고요. B가 24g 사용돼서 C는 몇 g일까요? 27g이 많다. 4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 괜찮나요? 할 수 있나? 이것도 비슷한 문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15번 해볼까요? 구리랑 산소랑 산화구리 기억해놓으면 좋지.
몇 대 몇인지 질량비. 근데 기억을 못해도 여기에 제시를 해줍니다. 보통 안 외웠으니까 틀려야지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와.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안 외웠으면 틀려야지가 나오는데 중학교는 안 외웠어도 뭐 풀 수 있는 방법 길을 줘. 자, 질량비 몇 대 몇이에요? 구리가 4, 산소가 1. 그래서 1대 4죠. 1대 4가 되잖아요. 산소가 8g이 있고 다 쓰려면 32g 필요한데 구리 얼마밖에 없어? 구리가 20 있잖아요. 그럼 구리가 어떻게 돼요? 구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구리 20을 다 쓰려면 어떻게? 산소가 5g이 필요하죠. 그래서 8g 중에 5g만 써요. 그럼 남는 게 얼마야? 3g. 산소가 3g 남는다.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라스트 찐막. 진짜 찐막으로 18번 요것만 풀어볼게요. 이제 진짜 찐막이다. 실험 1번에선 남는 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요 부피비 기체 반응 법칙이죠.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0대 60은 1대 3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험 2번 보니까 수소가 90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45 있어요. 1대 3이니까 질소 45를 다 쓰려면 수소가 얼마 필요해? 135가 필요하거든? 근데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어떤 거야? 얘가 부족한 거야. 그럼 90을 다 씁니다. 그럼 질소는 30까지만 필요해. 그래서 얘는 45 빼기 30, 즉 15가 누구? 질소가 15 남는다.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여전도까지 하고 여러분 숙제는 44페이지까지 전부 다 풀어오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답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풀어보고 안 풀어본 문제도 있다면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 한번 해보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 합시다. 고생했어요. 44페이지까지 고생했습니다.